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영상과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충북 음성에서 교통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발의된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했는데 그 영상과 녹음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라는 분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 해서 디지털 파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기술을 가진 분으로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더 많이 주고 있는데요. 한 2016년 3월경부터 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운전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뭐 폭행을 시작한 걸로 거의 지난 3년 동안 매일처럼 폭행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유도 딱히 없습니다. 뭐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상황에서 계약을 잘못 체결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저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처음 공개된 영상이었는데 저 장면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음 파일에 녹음된 내용들은 사실 저도 들어봤습니다. 방송에서는 뭐 이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뭐 끔찍할 정도의 수준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폭행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거의 매일처럼 이어졌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도 없었고 또 그냥 뭐 맨손을 이용해서뿐만이 아니라 둔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까지 폭행을 했었다라고 지금 일단 이건 이제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합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나머지 직원은 해외로 도주까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녹취 파일에는 청부 살인 협박 내용도 좀 들어있고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렇게 폭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해자로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도망가거나 할 경우에는 뭐 평부살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청부살이를 했더라도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통상적인 일반적인 정신 상황을 갖춘 사람이었을 경우는 약간의 허위 내지는 과장으로 좀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했던 사람은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저 얘기에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위협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식으로까지 위협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피해자 양 씨의 주장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송 씨가 반박을 했습니다. 송 대표가 양 씨가 폭력을 유도했다라고 했고 뭐 녹취 파일도 조작됐다 했는데 결국 때린 건 맞다고 인정을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폭력과 폭행을 했었다, 폭언과 폭력을 수일렀다 그랬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영상 다른 녹음을 떠나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저 장면이 누군가에서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맞받아 싸우는 장면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음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러 비명소리를 뭐 합성해서 녹음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과장했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단은 그냥 좀 피해 나가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나 이런 부분이든 하드디스크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주하려 했었다. 횡령 배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볼 텐데 만약에 양 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송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상습 폭행이라든가 상습 공갈 또 이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 직원을 명목상 대표이사를 시켰다가 뭐 사실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허드렛 일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다고 해요. 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몸총처럼 이렇게 부렸던 게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부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제 근로 기준이나 뭐 근속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실제로 법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뭐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그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사건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심신감경이나 심신상실로 그 감경을 받으려고 하려면 진짜 내가 상황 판단을 못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인지를 있어야 못하고 하는 있어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내지는 뭐 술을 조금 마셨다 이런 정도로는 최근에 용서해주지 않는 게 법원에 이미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저 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상황 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왔던 거죠. 양 씨의 주장의 일부 송 대표의 말이 맞다고 친다면 양 씨의 주장에 그러면 허위가 있는 셈이 되는데 이 경우 양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쪽에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과 비춰봤었을 때 얼마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서 한두 개가 예를 들어서 나는 8번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2번 정도는 없는지 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은 무혐의로 빠질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뭐 무고로 처벌한다고 하게 되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만약에 주장이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거꾸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이게 재판이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드러난 영상 그리고 녹취 파일만 가지고도 일단 처벌받을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죠, 송 대표. 이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녹음을 한 사람 아니면 촬영을 한 사람이 내가 촬영한 그대로 그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다라는 것을 예. 진술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객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수사원 같은 곳에서 뭐 조작 여부 같은 것들은 검증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검증을 받은 이유라고 한다면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사실 CCTV 같은 디지털 그렇죠. 증거들에 예. 의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저런 증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빠져나가기가 사실 어렵죠. 네, 일단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좀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충북 음성에서 교통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냈고 20대 여성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밤에 자정무렵에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의 치인분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거의 아침 가까워서 경찰에 체포를 했었을 때는 음주 수치가 0.64 정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면허 정지 정도죠. 면허 정지 취소 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여성은 사고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나 이제 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찰에서는 그 경위를 실제로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미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현재 이제 여성의 주장처럼 돌아온 이후에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건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치었고 지금 뺑소니를 했단 말이죠. 전혀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근데 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경찰도 그 부분은 확인하겠다는 거고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바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사용했던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는 다 위치 같은 것들을 사후적으로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예. 휴대전화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지가 이미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사고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라면 예. 뭐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지 아니면 어디 마트에서 샀다면 그런 결제 내역 같은 것도 남아 있고 이런 증거들로 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뭐 지금 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의 충격 때문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이 사실인지도 끝까지 밝혀봐야죠. 만약에 음주를 한 게 사고 이전이 맞다면 윤창호법이 적용이 될 텐데 최고 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관심들이 좀 집중이 돼 있는 예.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윤창호법이라는 게 이제 특가법상에 위험운전 치사죄, 치상치사죄.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3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좀 올렸거든요. 3년 예.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 법률이 적용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도주 의무 위반, 그러니까 뺑소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뺑소니 차량이지 않습니까? 뺑소니 사망 사고의 경우는 이미 기존에 지금 법정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뀐 윤창호법보다도 뺑소니 더 센 하나만으로도 이미 형량이 더 센 형량이 법정이 예정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만약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형이 사실에 늘어나고 죄질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예. 이것 자체 이미 이 좀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비단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윤창호법을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해치사라든가 애초에 도입을 시도했었을 때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만큼 예. 무겁게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설마 하는 마음에 술을 마시다 운전을 했다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보자고 한 건데 네. 되게 이런 강력한 법들이 시행이 되면 시행 직후에는 최소한 효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가 뭐 벌써 200억 건이 넘게 적발이 됐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게 계도가 부족하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법률 시행을 넘어서서 진짜 글자 그대로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를 아직 못 봐서 그런 건지 저도 이게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또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법, 윤창호 군과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예. 어떻게 만들어낸 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연말이 겹쳐서 그런지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음주운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자막에도 아니란 인식, 뭐 한두 잔좀 괜찮겠지라는 그런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처벌을 더 강화해서 공포스러울 정도로 처벌이 세진다면 좀 근절이 될까요? 글쎄요. 그건 일단 뭐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다시피요. 3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높은, 무거운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다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게 상해치사인데 그때 적용되는 법이 3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도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났을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가진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예정돼 있는데 예고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주제로 바꿔서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 저희가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무 행태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예. 3년 그리고 교도소 근무. 자세한 교도소. 내용 좀 알려주시죠. 36개월이죠. 지금 이제 병역 의무가 더 단축이 돼서 18개월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2배가 되는 36개월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 공익근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복무를 했었을 때 기존에도 36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 대체복무도 36개월까지 하도록 했고요. 물론 이게 융통성을 좀 가지고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에 관해서도 어떤 곳에서 뭐 일을 하도록 할 예. 것이냐, 봉사활동이라든가 의료봉사 같은 것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란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에서 합숙한 상황에서 네.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조금 굳은 일, 허드렛 일이라고 굳은 표현을 일 하시네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복무 대상자이냐를 심사하는 것도 일단은 국방부에서 주체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각각 나오고 있고 일단 법안 통과에도 좀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의 분들 예. 입장에서는 이게 36개월도 짧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위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허드렛 일, 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한 일은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대체복무를 찬성했던 입장에서는 대개 현재 이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1.5배 정도를 네. 이제 현역병보다 1.5배 정도 하는데 2배씩이나 올린 것은 좀 가혹하고 하필이면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예전처럼 뭐 징역을 선고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찬반이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 정부안이 약간의 융통성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36개월이지만 기간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논란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지역이 바뀔 수 있다라는 대상 여지가 지역을 좀 있나요? 확대시킬 수 있다. 뭐 소방서로 예, 가거나 그렇게 이런.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또래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는 예. 교정 요원으로 그 군 대체 복무를 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도 그게 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명백히 다르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 군대 가는 것보다 아주 명백하고 편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군 생활을 그 교도소에서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보면 뭐 현역복 못지않게 힘들기도 하면서도 만만치 또 않겠죠, 만만치 않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정도까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회적 의견 그리고 사회적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좀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